장명시 참고사항이라 그럴까요? 장명시 우리가 참고사항이라 그럴까? 아니면 이제 궁금한 사항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쌍둥이의 어떤 장명법, 여기 대해서. 요즘 쌍둥이들이 가끔 와요. 요즘 이상하게 쌍둥이가 많아요. 자, 쌍둥이의 이름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쌍둥이의 이름을 같이 어떻게 우리가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쌍둥이는 사주팔자가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쌍둥이가 사주팔자가 같기 때문에 이름도 같아야 돼. 왜? 운명이 같을 거니까. 그런데 같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죠? 언제? 25세 이후에 결혼하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되었건 쌍둥이의 장명법을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2017년 지금 3월 10일 날 지금 막 이 자시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요. 그럼 이 사주팔자는 이렇게 되겠죠. 정유년, 개, 묘, 월, 그 다음에 오늘이 보니까 병신일이네요. 병신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자시에 들어오니까 보니까 이 자시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자시네요. 이런 사주가 있다라고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 A와 B가 동시에 태어났잖아 지금. 그럼 똑같아야지. 이름도 똑같아야 되고. 그런데 대개 이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분만의 쯤에 보면은 대개 바로 이 아이를 놓고 바로 이어서 놓는 경우는 없어요. 대개 1시간, 2시간, 길게 막 4시간, 5시간 뒤에 아이를 놓거든요. 근데 5시간 뒤에 아이를 놓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시주는 완전히 정해지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어떻게 우리가 대개 아이들을 출산하냐면은 제왕절개야. 거의 이래.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한다고 한다면 의사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형동생이 가려져. 폭에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요걸 꺼낼까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돼. 형동생이. 그렇지만 형동생이 결정되지만 그 결정돼서 꺼내는 것이 몇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몇 초야. 길면은 10초, 20초. 대개 보면 5초 이내에서 결정해. 탁 건져서 탁 건져.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쌍둥이 제왕절개를 자연 분만에 우리가 넣어서 놓게 된다면 여기에 지금 뭐가 하나 더 생기면 될까요? 시주가 하나 더 생기면 돼. 그러면 이 사람에게 됐던 기축시라고 하는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형이 되고 여기가 B 동생이 된다 이렇게 봐.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돼. 요즘 시중에서는 이러한 사주팔자 대입을 하는, 만약에 한 사람이 더 3명 쌍둥이가 될 수도 있잖아. 세 쌍둥이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시중에서는 어떻게 사주팔자를 쌍둥이 걸 대입을 하냐면 이렇게 대입을 해요. 천간과 지지가 합의되는 새로운 사주팔자를 만들어. 이런 거야. 이 정화하고 합하는 것이 뭐예요? 임수, 유는 진, 개수하고는 무토, 묘하고는 술, 병화하고는 신, 신금하고는 사, 그 다음에 무토하고는 개수, 자하고는 추. 이러면 이런 사주,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주는 동질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사주야. 이거는 이 사람이 25살이 아니라 50살이, 60살, 100살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어떤 성격적, 천성적,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 동질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개 윗사주는 보면은 연, 월, 일까지는 어때요? 같아. 시주가 틀려진다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쌍둥이 사주를 비록 같은 시간에 시각에 태어났지만 인위적으로 자연분만의 즈음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준다. 이것이 올바른 우리가 대입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 동질성은 완벽하게 없어져 버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사주팔자 쌍둥이 작법은 지향한다. 쓰질 않는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 대개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옳은 양 쓰고 있는데 이렇게 안 써요. 물론 이제 이 책에 보시더라도 무슨 뭐 저 대만에 특히 저 원수선 선생은 명리탐원에서 개의신결에서 쌍생명론에서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한답니다. 사주가 신강하면 동생이 잘 살고 뭐 신약하면 형이 잘 살고 그러는데 그건 작법에 있어서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아니에요. 장명할 때 대개 쌍둥이를 이렇게 놓고 지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하나를 더 벌려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틀림없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안 이름의 중복 발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두 번째. 집안 이름의 중복 발음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름을 지어놨더니 5개를 줬더니 5개 많이 주는 거예요. 보통 한 2개, 3개밖에 안 준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밖에도 안 줘요. 저 음파라든가 뭐 이런 쪽에 가면 그래요. 이렇게 집안 이름의 중복 이름을 줬더니 가서는 우리 할아버지 또는 우리 아버지 이름하고 같은 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령 이런 경우에요. 어떤 사람이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에요. 아니 누가 누구지 헷갈려 죽겠어. 이름을 보면은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죠? 그러면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름이 김현동이야. 근데 그 아이 이름이 김동현이야.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죠? 그럼 되게 찢어져. 집안이 풀질 않아. 이렇게 되면은. 진짜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호적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들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름을 쓰면 안 돼.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 이름의 중복 발음은 절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신청서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 형제자매 이름, 엄마 이름, 엄마 형제자매 이름,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형제, 할머니 형제 쭉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면 그 사람의 어떤 형제 자매를 포함한 모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최대한 많이 정보를 입수해서 다 맞춰봐야 돼. 그래서 같은 이름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되, 아까 우리가 돌림자는 가급적이면은 누가 그렇게 원한다면 모르지만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고 중복 발음 이름도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어떤 아이가 외국에서 태어났어. 외국 출생. 신생아가. 이 사람의 시간, 다시 얘기해서 사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 시간에 맞춰야 될까요? 아니다. 그 현지 시간에 태어난, 출생한 이것이 바로 사주다. 다시 얘기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캐나다에서 17년 3월 1일 날 태어났어요. 만약에 16시에. 이 사람을 굳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맞춰가지고 무슨 3월 2일 무슨 예를 들어서 12시라든가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외국 사람이다. 내가 어디 가서 외국에 가서 아이를 낳았다,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난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날, 그 자체가 뭐야?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감명하는 기준이다. 굳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변경하거나 바꾸지 말 것. 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달이라고 하는 이
어떤 위성을 가지고선 달이 지구를 향해서 공전을 하고, 또한 이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죠. 이러한 우주 체계의 공전과 자전 속에서 태어나는 시간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든 그 시간대 자체가 나한테는 그게 뭐예요? 음양오행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시간을 접목한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 누가 얘기를 해도 반드시 이렇게 지키셔야 돼.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운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운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번째,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제왕절개의 운명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자연분만 한 사람만이 운명의 순리에 따르는 거예요. 제왕절개 한 사람들도 따르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 다시 얘기해서 내가 자연분만에서 태어났건 제왕절개로 태어났건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순간에 뭐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체명이 결정이 돼. 자, 우리가 호하고 흡하지요. 호흡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호흡해. 호흡해. 자, 사람이 막 태어나면 생이야. 죽는 건 사야. 막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깜깜한 데 있다가 나오니까 답답하다고 하니까 숨을 들이쉴까요? 숨을 후 하고 뱉을까요? 응? 호해. 여기가 생이야. 여기 신생아라고요. 이게 뱃속에 깜깜한 데 있다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겠는데 빨아들여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가 생을 해. 양이에요. 뱉어. 이 아이들은 후 하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래요. 근데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숨을 하고 빨아들이고 죽어. 빨아들이고. 여긴 사야. 노인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호흡으로 돼 있잖아. 호는 양이요, 흡은 뭐예요? 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이 산소도 호와 흡이, 오늘 시험 쓴 성질나, 오늘 호만 할까요? 흡 안 해. 오늘은 흡만 할까? 호 안 해. 죽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호흡이란 단어도 음양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호와 더불어서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팔자가 정해져. 이걸 가지고 이 호가 딱 생기면서 흡할 때 뭐예요? 다시 쫙 내뱉고 다시 빨아들일 때 이 사람이 뭐가 생겨요? 생년, 월, 일, 시가 확정이 돼. 이것이 뭐예요? 명이야. 명을 우리가 체라고 얘기를 하죠? 체명이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에 계속해서 무엇이 들어와? 행운이 들어오죠? 행운이 들어오고 이 운과 더불어서 운을 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의 장난 또는 체용의 분화가 계속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외국에 태어났어도 그 현지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뭐예요? 호와 흡이 동시에 부착됐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는 우리 시간으로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나 운명은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똑같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가보시냐면은, 자,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이제 쌍둥이 또는 동일사주 운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운명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렇게 좀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안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학부모들을,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31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21명이 이게 제왕절개로 나왔더구만.
제왕절개로. 근데 이 제왕절개로 이 아이를 놓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전혀 없어요.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은 대개 보면은 이 시간대에 다 태어나. 이 시간대. 이 얘기는 뭐냐? 양이 절대적으로 음을 어떻게 돼요? 음양의 균형이 뭐가 무너진 거야? 출산 인간 생태계가 교란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지금 58년생을 우리가 왕십리 개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개띠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100만이 넘어 출생 인구들이.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야.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53년부터 55년에 대표적으로는 63년까지 사이들 있잖아. 다 100만 명이 넘어요. 거의 그래. 가장 많은 인구 58년들이. 그래서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인구 분포로 보면은 다 거의 거기가 자연분만이야. 그래서 음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맞는단 말이야.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요. 이게 이렇게 깨져 버렸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때는 그래도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 악랄하지는 않았어요. 장난을 해도 침 뱉고 욕하고 무 뽑아먹고 호박에 말뚝 박고 이렇게 도망가는 장난, 고무줄 끊고 이런 장난 안 해.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죽여. 그 다음에 왕따, 이집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일어나는가? 양이 극단적으로 음을 어떻게 돼요? 몰아내는 현상들을. 이걸 우리는 왕따다, 이집애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양이 많으니까 뭐가 많아? ADHD, 주의력결핍 행동장애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특히 요즘 옛날에 없던 조현병,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없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질환들 있잖아요. 뭐 우리 여기 용어로도 한 이전체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의 음양의 충국으로 오는 정신의 어떤 질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많이 생길까? 극단적으로 양이 음을 극해서 그렇더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도 음양의 문제이지만 사람이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숨을 안 쉬어 죽는 거야.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죽든 뭐에 죽든 원인은 하나야. 숨을 못 쉬어서 죽어. 뭘 못했다는 거예요? 호를 못해서 죽는 거야. 죽는 사람은 흡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가 없어도 안 되고 흡이 없어도 안 되고 둘 다가 이꼬르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음량이.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의 음량이 지금 깨져 있듯이 우리가 지금 제왕절개의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 의사가 출근하는 시간대에만 어때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야. 나는 밤에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는 뭐예요?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태어날 아이들이 꼭 있어요. 사주팔자를 보면은 되게 부모가 무호, 병호, 예를 들어서 정사, 그 다음에 기사 이렇게 된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돼? 일점 수기가 없는 또 그 시간대에 태어나. 그 일주에. 이럴 땐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 수가 있는 시간대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밤에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딱 갔더니 의사가 안 돼요. 내 출근 시간이 아니에요. 9시부터 6시까지 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제왕절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태어나게 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아이가 더욱더 ADHD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분석을 해서 이 아이의 태기를 통해서 밤에 놀래는 방에 놔야 돼. 근데 정책적으로 의사들이 협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출산 태기를 이제 의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밤에 놔야 되는데 못 모르고 밤에 딱 잡아줬더니 와서는 밤에 못 놓는 됩니다. 의사가. 그래서 반드시 출산 태기를 할 때는 야간 분만을 하는지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지 이것까지도 여러분이 다 물어보고 체킹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에 놀 아이 같으면 전국의 어떤 병원이 됐던 반드시 그 병원에 야간부만 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안내를 할 수.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자주 가는 병원에서만 출산을 하다 보니까 의사가 반드시 낮에 놀아 그러잖아. 밤에 놓는 방법이 있어. 119를 부르는 거야. 일부러 그 시간 되기 전에. 졸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쇼를 해야지. 이러면 실려가는 거야. 그런 경우는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제왕절개는 예약이 없어. 응급실은 예약이 없잖아요. 밤에 내가 제왕절개라고 응급실에 몇 시에 갈 겁니다.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낮에 태어날 아이가 따로 있고 밤에 태어날 아이가 따로 있는데 요즘은 인위적으로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2016년 현재 12월 말 현재 38만 명이 태어났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죠. 인구가 줄어들면은 어떤 현상이 들어와야 돼요? 아니 느긋해지고 경쟁력이 약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 거꾸로 더 많아지고 아이들이 더 영악해지고 또 인정이 메마르고 경쟁 심리는 강해지고. 이게 뭘까? 양의 태가의 법칙들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잖아. 여기에 비해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관념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양이 태가난 아이가 왕따를 당하진 않아요. 왕따를 하지. 왜? 같은 무리들끼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음의 그룹들이야. 그 이제 답이 나왔어.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의사들에게 밤에 어린이를 받아서 신생아를 출생케 하면은 수가를 지금보다 10배를 더 주겠다. 국가에서 100%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의사들이 또 낮에는 또 안 받아. 밤에만 다 출산을 받으려고 그래. 돈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의사들이 생명윤리를 가지고 밤에도 출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이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되느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을 안 쓰죠.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도 노한 사람이 자식을 낳아요. 지도자가 자식을 낳나 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운명은 어쨌든 간에 어느 곳에 태어나도 호흡을 통해서 그 사람의 팔자는 확정적으로 체명이 정해지더라. 정해지더라. 그렇지만 요즘은 너무 많이 양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것이 지금 문제더라. 이거를 좀 우리가 지적하고자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반드시 밤에 놀 사람들은 엄마 아빠 사주가 있잖아요. 아이가 태기를 하려면. 그럼 반드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을미로 태어났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병오로 태어났어. 그럼 이미 이 사람은 이 부모라고 보자고요. 이 자식은 뭘로 태어나겠어요? 일점 수기가 없는, 정해졌잖아 벌써. 그렇죠? 왜? 사주팔자의 운명은 유전한다. 틀림없어요. 유전해요. 이 사람의 30년 후가 결국 이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내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일점 수기가 없이 이렇게 태어나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또 화덩어리가 태어나.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굳이 우리가 태기를 한다고 한다면 불이 없는 해에 태어나면 좋겠죠. 없는 달 또는 없는 날, 없는 시가 좋겠잖아. 물론 불이 하나도 없어도 문제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불덩어리로 만들지 않으면 좋겠잖아. 이걸 우리가 자연뿐만이 아닌 제왕절개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 장점이 장점대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야간 부문의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은 쌍둥이 또는 동일사주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보실 때 쌍둥이 또는 동일사주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하시자고요.
자, 4번, 5번째. 쌍둥이 또는 동일사주. 동일사주의 운명. 이거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개 강의를 하시면은 반드시 와서 저 뒤에 앉아서 손을 바짝 들고서 질문하세요. 그럼 물어봐. 선생님, 쌍둥이 운명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선생님이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버벅거리면 안 돼. 뭐라고 딱 물어보면 결론은 왜 운명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25살 이후에 결혼을, 꼭 25살 아니라도 좋지만 결혼을 한가 동시에 팔자가 틀려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아까 우리가 보셨습니다만 지금 5,100만 명이에요. 2015년 11월 1일부로다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 5,108만 명이라고 합니다만 이 5,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존에 있는 사람인데 매년 우리 2016년 기준으로 신생아를 보면은 38만 명이야. 근데 15년까지만 해도 41만 명 이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루로 따져보면은 사주팔자 시간대는 2시간대잖아. 그렇죠? 자축이면 자시, 축시래가지고 보면은 이 보통 하루에 이 38만 내지 40명을 하루로 우리가 평균을 내보면은 약 한 1,100명 정도 이꼴 돼요. 1,100명. 1,100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2시간대로 나눠보면은 한 시간에 약 한 100명 정도 태어날까 말까 그래. 그러니까 요 2시간대로 보면은 한 100명 정도가 채 안 될 수가 있어요. 한 시간에 한 50명 태어날까 말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100명을 남자 여자로 따져보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시간대 어떤 사람이 자시다, 축시다, 인시다, 묘시다 했을 때 같은 시간대에 같이 나하고 같은 사주가 될 확률이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이게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몇 명이에요? 한 350명 정도 돼요. 300명에서. 지금 100명밖에 안 돼. 남자 50, 여자 50. 요 100명을 우리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어. 얼마 전까지 생긴 세종시까지 서울시, 경기도, 강원 쭉 해서 뭐 울산광역시, 뭐 광주, 부산 뭐 이렇게 해서 5대 광역도시를 하고 세종시 가면 17개 시도인데 이걸 17개 시도로 나오면 1시도에 몇 명이냐? 고작 해봐야 6명이에요. 많아봐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인구 우리가 분포를 계산하지 않고 서울에서 나랑 같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은 6명이야. 우리 선생님하고 똑같을 사람은 몇 명이에요? 3배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18명, 20명 되는 거죠.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몇천 명씩 될 것 같은 착각이 들잖아. 아니야. 몇 명 안 돼. 나랑 같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봐도 100명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지금 40대, 50대, 60대라고 한다면 대개 3배 더 보면 300명 정도씩 돼요. 나랑 같은 사람들이 평균. 근데 40대, 60대 죽은 사람 이런 거 따져보면 반도 안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지금 막 태어나는 아이들의 평균은 얼마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요 쌍둥이하고 동일 사주는 이 사람이 같은 날 막 태어났다고 보자고요. 같은 날 태어나면 오늘 막 태어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병신일에 막 태어났어요. 이 개, 묘, 월에 이 정유년에 막 이렇게 막 태어났어 지금. 이 아이가 자시서부터 축시서부터 뭐 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태어날 확률이 100명이야 100명. 뭐 정확하게 100명이 안 돼요. 90명도 안 될 수 있어요. 100명씩 보자고. 이게 모아가지고 한 1100명 돼.
곱하기 한 게 38에 40몇 명 돼. 자, 그러면은 이 자시에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어머니에서 다 태어났다고 가정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동시에 100명이 다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하자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질문했던 내용은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운명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름 짓는 건 말했었겠죠? 시주를 넓힌다. 운명이 같을까? 예, 같지요. 그러나 결혼할 즈음 돼서 누구를 배우자를 만나서 100% 틀려진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혹시 여러분 작년 2월 달인가 MBC TV에서 나온 그 방영된 운명을 찾아서라고 하는 다큐가 있었어요. MBC에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허각이 형제가 나와. 허각 동생 허둥이인가 뭐 있더라고. 허숭인가 있더라고요. 요 나오는데 요때 75년생들을 대상을 했던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때 MBC에서는 이제 전국에다가 이 광고를 해가지고 한 50여 명인가 모았는데 그 중에서 최종 남은 사람들이 10몇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운명을 분석을 하는데 다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르바이트를 일찍 시작해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도 전문 영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팔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비슷비슷한 현상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10몇 명 중에서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이 A그룹 1, 2, 3 그룹이 있으면 요게 보통 한 두세 명씩 2명 뭐 1명 이래가지고 이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운명이 같아, 공교롭게. 그래서 보고선 참 MBC에서 참 좋은 방송을 만들어줬구나. 진짜 감사드려요. 왜 이거 민간이 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근데 MBC에서 있어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참 운명을 찾아서 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운명이 같아야 되잖아. 이 허각이라고 하는 이 형과 동생이 같아야 되잖아요. 전혀 틀려. 동생도 형도 똑같이 가수를 지망하는데 형은 가수로서 성공한 삶을 살아 지금 어느 정도. 근데 동생은 안 돼. 왜 그럴까? 이것이 전부 다 내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 근데 여기에서 MBC에서는 다른 사람이 와서 코멘트를 할 때 우리처럼 배우자를 새로 어떻게 누굴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못해.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한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겨울생들이 되게 그래. 겨울에 태어나면 부모 음떡이 되게 없어요. 자수성가형들이 많아. 그러니까 봄에 태어나면 되게 되게 이제 부모덕이 많다. 난 봄에 태어났거든. 묘월에. 근데 부모덕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건강한 몸에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감사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봄에 태어나면 부모덕이 있고 겨울에 태어나면 뭐 혼자 자수성가해. 이거 사주팔자가 말해주는 거지 월이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야. 월이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들 평가를 하더라고.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축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 기축은 12운성으로 묘를 났죠. 그렇죠. 묘인데 이 사람은 개수가 나한테는 뭐예요? 벌써 재잖아. 제가 뭘로 들어와 있어요? 개축이 관대로 들어와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결혼을 예를 들어서 이 남자는 이 기축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둘 다 똑같이 형이 있고 여기 동생이 있다 하더라도 둘 다 똑같이 결혼하면 부인이 어떻다는 거예요? 생리사별에 들어가. 이 팔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둘 다 남자로 보면은. 또 여자로 보면 또 틀려지지만. 근데 이 A라고 하는 형, B라고 하는 동생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의사랑 결혼했어요. 이 사람은 식당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다시 얘기해서 의사로 결혼한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의사나 선생이랑 결혼한 사람은 업상이 대체돼서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은 어때? 식당 하는 사람은 여자를 만났더니 몸이 아파. 기축에 곡각에 현침을 나가지고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안 되면서 어떻다고 부인이 일찍 죽어버려. 이게 뭐냐? 업상 대체가 안 된 거라고. 이걸 우리가 여자로 놓고 봐도 똑같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자가 정축이에요.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는 개수잖아요. 이 정축이 묘에 놓여 있어. 개축이 뭐예요? 관대로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형이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리사별이야. 내 묘에 관대가 들어와서 염습의 자형, 염습의 물상이 들어와 있죠? 네. 이 사람이 일찍 죽겠구나. 근데 같은 사람인데도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동생은. 이 여자하고.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여자가 돈을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래의 팔자들이야. 쉽게 말해서 와이프의 장학금을 받아갖고 띵까띵까 사는 사람들. 여기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앵벌이로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여기는 자자와 관, 고를 놓고 부성이 어떻게 돼 있다? 인묘로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식상을 낳잖아. 여기는요. 자식 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득자 부별이야. 다시 얘기해서 자식을 놓게 되면은 팔자 소관이 자식이 1순위가 되고 내가 2순위, 강아지가 3순위, 남편이 4순위가 되는 꼬라지란 말이에요. 아름답지 않는 것이 예상돼 있어. 근데 여기는 어때요? 되게 여자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잖아. 시모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그렇죠? 시어머니가 대체적으로 돈이 있거나 돈이 있다는 것은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마마 보이잖아. 그렇죠? 내 남편은 돈이 있는 부모를 만나서 다소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재물을 다룰 수 있겠구나. 여자가 어떻게 똑똑해서 여자가 돈을 버는 형국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되게 어때요? 집 부모, 시부모는 어쨌든 영향력 속에 살아가야 되고, 시부모가 싫든 좋든 그 다음에 정류에 장생을 낳잖아요. 시부모가 시댁하고 잘 되는 형국으로 들어와 있구나. 근데 여기는 어때? 그렇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도 남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 짜째지에 있어. 짜째지. 자르고 째고 찌르고 또는 총칼포에 있어.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다라든가 하는 쪽 같으면 어때요? 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내 남편이 보니까 라면 가게를 하고 있더라. 되게 생리사별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팔자가 같은 형제, 같은 자매, 같은 형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 배우자를 만났냐에 따라서 팔자 소관은 어때요? 180도 바뀌는 거야. 완벽하게. 근데 우리는 같은 사주를 낳았으니까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 거야. 같아요. 결혼할 때까지. 무엇이 같아요?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고 옷을 입는 것도 같고 아플 때도 같이 아파. 희한하더라고. 여러분 뭐 이란선 쌍둥이는 거의 없습니다만 거의 다 일란선 쌍둥이에요. 그렇죠? 남자 여자 여자인데 요즘은 이상하게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요. 옛날과 틀리게. 이게 환경적 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쌍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결혼하기 전까지는 거의 비슷해. 이것이 어때? 우리가 MBC의 운명을 찾아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고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식당을 해. 그럼 뭔 공통점이 있나 봤더니 이 사람은 거의 시골에서 요식업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 거야. 분야는 틀리지만 어때요? 영역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팔자를 같이 놓잖아요.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음악계에 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A, B, C, D가 다 음악계에 있다. 아니면 뭐 다 틀릴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선생이다, 음악계에 있다, 뭐 미술계에 있다, 무슨 뭐 식당에 있다, 다 있어도 기축의 이러한 육친의 관점, 사회적 관점, 심리적 관점이 거의 비슷하게 덩어리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사주팔자가 놓여있는 육친, 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따져야지. 그냥 사주팔자가 같으니까 운명도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뭐야? 지금 막 태어나는 사람이 같은 자시에, 축시에 태어날 사람들이 확률이 100명이잖아요. 100명이 한 어머님에서 태어났다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똑같아야 된다고, 운명이. 근데 그렇지가 않아. 이거 뭐예요? 배우자 문제예요.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만 뭐예요? 남자는 무엇이 중요해요? 재관이 중요하고, 여자는 식관이 중요한 거야. 이게 전부 다야.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이 왔을 때 용신이 어쩌고 격국이 어쩌고 그럼 간대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재관가. 그러니까 재관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애도 아니야. 여기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걱정됐다 왔다라든가 이렇게 온 사람은 뭐예요? 부모 상속을 내가 언제쯤 받을까 이거 보러 온 사람이야. 부모가 언제쯤 죽을까요? 남자가 오면은 고작 한다는 얘기가 나 언제 돈 벌어요, 언제 승진, 이거 보러 왔어. 돈, 그러니까 무슨 내 와이프가 언제 건강해지고 잘 될까 이거 본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여자는 뭐 보러 와요? 관. 그러면 내 남편 성공할까요? 식. 그러면 내 자식 성공할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없어. 근데 가끔 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애인이 언제, 이렇게 관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 어머니는 진짜로 위대한 거야. 여자는 아름답지만 어머니는 위대해. 희생의 아이콘이잖아. 근데 남자는 아주 양이라고 껍질만 양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째째해. 쪼잔스럽고 왜 자기밖에 모르잖아. 재관을 전부 다 자기 직업 내지 자기 돈 여기만 가잖아. 여자는 육친에 관심 있고 남자는 사회적 관심이 있는. 근데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남자는 밖에서 어쨌든 간에 벌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관이 중요하고 여자는 어쨌든 관식 가지고 온 걸로다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사주를 낳아서 쌍둥이 사주 또는 동일 사주의 운명은 같을 것인가? 같아요. 결론은. 그러나 틀리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번에 6번째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어떤 경우냐면 장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디서 뭔가가 누군가 듣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 장명의 이 수리는 아주 기가 센 수리가 있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29니 31이니 21, 23 무슨 32, 33, 39 이런 수리를 가지고 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수리와 획수는 전혀 틀리는 얘기예요. 획수는 어떤 사람이 정씨라고 해보자고. 나라 정씨. 이 사람은 19획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중간에 대자가 있다고 보자고. 이거 3획이야. 원형이조로 보면 두 개를 더하면 뭐예요? 22지요. 수리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획수는 한자 하나하나의 글자가 쓰여질 때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이렇게 보았을 때 하는 획수고, 수리는 한자의 획수와 획수가 더해진 것을 우리가 수의 이치라고 얘기를 한다. 그 이치가 81수리인데 원형 이정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수리가 여기 21, 무슨 23, 뭐 39, 31, 32, 무슨 39 이렇게 나오지만 이 수리라고 하는 것은 획수가 아니라 한자가 더해진 거지요. 이 더해진 숫자가 수리가 너무 세서 여자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름을 기껏 지었더니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여자가 못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에서 남탕. 그거 맞는 얘기네. 근데 남탕도 들어오더구만. 남자 변소도 다 여자들이 청소를 하더구만.
아니 왜 남자는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 청소 못하게 하는 거야? 일본에선 하던데. 일본에서는 해. 자 이렇듯이 여자가 못 들어갈 때는 없어. 여자는 군대도 가, 상문사관학교도 가, 남자들도 다 가. 그 다음에 심지어 사법고시고 행정고시고 뭐였다, 여풍이야. 근데 남자가 못 가는 데 너무 많아. 여대 못 가. 그 다음에 물론 여자 화장실도 못 가. 여자 화장실 청소부도 안 돼. 이렇듯이 남자가 절대적으로 뭐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무슨 뭐 여권 상위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애시당초 20년부터 남자가 지금 차별을 받고 있어 이거. 그 남자들이 왜 여대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데모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젊은 애들들이 난 그거 신기해요. 진짜예요. 문호 개방하라 해야지. 촛불 들고 그러지 말고. 이렇듯이 뭔 얘기냐, 여자한테 쓸 숫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써도 된다. 심지어 우리 이 공부했죠? 경오, 어떤 여자가 경오야, 연도가, 연주가 백말띠라 그러죠? 백말띠는 고집이 세다 안 세다? 이거 세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자를 돌아다니지 않게끔 족쇄를 매달려고 하는 뭐예요? 아주 얄팍한 남자들이 뭐예요? 그 얄팍한 수법들이야. 응? 그럼 경호년에 태어난 제 딸이 백말띠입니다. 경호년에 태어났는데 경호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럼 경호 일주를 놓은 사람들을 보자고. 이거 다 그래? 아니야. 왜 경호는, 왜 백말띠는 왜 우리가 고집이 세다 그래요? 보면요 쭉 나와 있잖아. 여기에 보시면은 오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뭐가 있죠? 갑병무경임이 있잖아. 갑병무경임이 이렇게 있잖아. 5개가 있잖아. 청마, 정마, 황마, 백마, 흑마 이렇게 있잖아. 왜 얘만 이러냐고요. 합을 해보면은 전부 다 합을 해보면은 얘만 금으로 떨어지죠. 나머지는 전부 다 토로 떨어지고 수로 떨어지고 화로 떨어지고 정으로, 목으로 떨어지는데 얘만 지한테로 똑 떨어지잖아. 그래서 합을 해도 자기의 본성을 놓치지 않는,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는 그 고집이 강하다고 해서 경호 백말띠들은 고집이 강하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야. 백마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환하게 드러내는 사람 멋있잖아. 정관백마니까. 여자가 정관을 넣으면 웃기잖아. 옛날 사람들이 볼 때 남자가 정관을 놔야 되잖아요. 관을 굉장히 중요시하겠잖아. 그래서 여자가 정관을 놨다고 해서 기분이 나쁜 거야. 여자가 정관 놨다고. 그리고 이 환하게 바깥으로 또 말이 백마가, 이게 이 경오라고 해서는 이 하얀 말 아니에요. 하얀 말이 싹 돌아다니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출세하지 못하도록 경오, 정관이 출세하려고 그러잖아. 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거나 이런 걸 막으려고 하는 남자들이 뭐예요? 아주 얄팍한 아주 개수작들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백말띠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뭐야, 그거. 아이, 고리타분한 거야. 그래서는 안 돼. 아이, 뭐 백말만 좋아? 청마도 좋고, 황마도 좋고, 황마도 있잖아, 이게. 노란색 말. 그쵸? 여기 검은 말도 있잖아. 검은 말은 누가 타던 거예요? 초안제에 난 황후가 타는, 오춤 아니야. 검은 말도 이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들이 이게 정관을 놨다 그래서 또 합을 해서 자기 그 경금 자기 속성으로 변한다 그래서 고집이 세다 그러는데 아니야. 정관을 놓으면 어떤 성격이 있어요? 정관을 놓으면 게으르다. 합리적이고 게으르고 사람이 이게 악하지를 않아. 근데 이게 정관이 너무 많으면 일단 게을러. 철밥통의 기준이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다소 계산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우 때문에 어쩌다. 라는 얘기는 백말띠가 어떻다, 기가 센 수리가 있어서 여자한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잡설들이다. 낭설이고 다 써. 좋은 거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집에 가서
밥 못 얻어 먹을 거예요, 제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건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 어떤 어린이에게 학생이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막 태어나면 신생한 장명이지만,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개명을 할 거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야. 그런데 부모의 소원이 하나 더 있어. 공부를 잘해서 뭐를 하길 바래요? 돈을 잘 벌길 바라는 심리가 있단 말이야. 공부는 인성이고 돈은 재성이야. 두 놈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충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 공부 잘해 너 돈 벌어라는 얘기는 뭐야? 어머니가 너 공부 잘해서 관료돼서 도둑질해 이런 뜻이잖아.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너 열심히 공부해서 남의 돈 많은 회사 밑에 가서 열심히 직장생활해 이런 뜻이야. 근데 너 돈도 많이 벌려면 공부 잘해 이런 얘기.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는 우리가 명리적 측면에서 보면 넌센스가 있는 거야. 그런 얘기라고. 너 돈 많이 벌 생각해야지 공부도 잘해 이런 얘기는 안 해. 공부 잘해 돈 번다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공부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들 전부 다 부정부패에 들어가 있어. 돈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 다 놀림감이 되었고 다 이용당하는 구조야. 이게 그렇다고. 이게 뭐냐?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가? 공부와 돈은 서로 상호 연계시키지 말아야 돼. 왜 솔직하지 못한가? 우리가 보면 이렇잖아요. 옛날부터 우리가 사기일신을 논할 때도 제일 먼저 뭘 논해요? 사기일신도 재관인식이야. 우리는 명리를 배울 때 관이 제일 중요하고 배워. 지금까지 여러분 고소를 보면 남자 얘기만 나오지 여자 얘기 안 나온단 말이야. 사주팔자가. 그것도 비식재 관인에서 다른 건 안 나와. 뭐만 나와요? 관 얘기밖에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왜 관보다도 죄를 앞에 갖다 놓을까? 돈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왜? 양명지원이니까. 그래서 옛날 도포가 어때? 이렇잖아. 여기다 뭘 집어넣어? 집어넣어. 이건 관인데 이미 갖다 넣어 놔보려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뇌물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죄를 먼저 갖다 놓는다고. 근데 차라리 관제 인식 그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재관을 갖다 놓지 말고. 그래서 행동 따로 말 따로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인성이 강한 사람이야. 학생들이. 그럼 이 사람은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돈과 연관을 시키지만 공부와 연관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와 연결하면 총명수라고 해서 어린이 같으면 대개 21, 23, 24, 25 수리 중에서 대개 21, 23 이런 수리를 갖다 씁니다. 이거 잘못 얘기했어요? 11, 13, 15 중에서 11, 13을 갖다 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재성이 많이 발달해 있어. 이 사람은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복수, 재물을 다루라고 21, 23, 24, 25 중에서 21, 23 쪽으로다가 24까지 이 수리를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재복수를 짤 때도 그래.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을미야. 얘 무술이 또 들어와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제다신. 오케이. 제다신약이야. 이 사람은 재물을 많이 만지는 사주예요? 보는. 오케이. 보는 사주야. 누구 거를? 남의 거잖아. 남의 거를 본다는 건 부옥, 빈인 이래가지고 나는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 마치 집은 부자야. 집은 부자잖아. 부옥이야. 그런데 내가 내 돈이야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가난한 거지로구나. 빈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 남의 돈을 다루는 사람이죠.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은행 금융계통에 있거나 회사에 들어가도 뭐 하는 거야? 회계 경리를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복수를 논다고 해가지고 내가 자수성가해서 자영업을 할 수 있어요? 힘들어. 운에서 인성 비겁으로 바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복수를 짜는 것보다 총명수를 넣어서 공부해서 남의 집 밑에 가서 남의 곡관을 다루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같은 사주인데도 어떤 사람이 을미를 낳는데 기가 막힌 거야 보니까 이렇게 딱 들어와 있다는 거야 보니까 이렇게 딱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는 어때? 뭐 여기에 뭐 우리가 뭐 갑자를 놔도 좋고 어떤 뭐 다른 걸 놔도 좋습니다만 대단히 신강하게 들어온다고 보자고요. 이 사주 팔자가 예를 들어서 신강하게 우리가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주들은 되게 뭘 만진다고요? 신강이 딱 들어오면은 돈을 만져요. 근데 이렇게 놓이면은 이 사람은 남의 돈을 다루는 거야. 여기는 보는 거 없고 버는 것이야. 하늘과 땅차. 이런 사주는 제복수를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명수와 제복수를 같이 어느 쪽에 그러니까 어린이 얘도 어린이야. 지금 막 태어났어. 얘도 지금 막 태어났어. 둘 다 얘 글쎄 제복수 부자 되라고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안 돼. 여기다 넣어줘야지. 그래서 그런 거조차도 우리가 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지만 이름은 우리가 첫 시간부터 역사적인 그 다음에 어떤 이름에 대한 어떤 고찰들, 방식들, 접목 방식들, 그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첫째로 여러분은 이름을 지을 때 이 모든 것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프로로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요.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제 우리가 자원오행 장명법이잖아요. 자원오행 장명법으로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인가, 실제 이름을 짓는 우리가 논리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그렇습니다.